매물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리고 거의 다 매물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매물대가 없는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차트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는 정말 쉬운데 거래 대금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이든지 거래량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차트에서는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자리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고 그거를 매물대라고 불러요. 지금 온코크로스를 보면은 최근에 매물대가 어디로 형성되어 있을까요? 여기에요. 여기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물리게 되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를 그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어도 되고 여기를 그어도 이렇게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이런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이제 주가가 여기 1,900원 정도에 있잖아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런 데서는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대부분 그렇고 물론 예외도 있죠. 예외도 있어요. 이런 매물대를 받아서 더 크게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타점이 좀 밑에 있다 한다면 상승을 할 때 이 매물대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다르게 세워가면 되겠죠.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 2월 달에 이렇게 시세를 내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매물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상장하는 요 날이 있겠죠. 상장하는 이제 신규주에서는요, 이런 상장하는 고점들이 대단히 큰 매물대에 해당하는데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보다 더 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4,600억 정도 되는 거래대금들이 여기 있고 물론 이렇게 떨어지면서 손절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에 물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요. 이런 데서 물량을 모아갔겠죠. 그리고 그 물량을 위에다가 정리를 하는 건데 자, 정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대부분 물량들이 몰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 많이 몰려 있겠죠. 상장을 하고 여기 시가의 부분에 해당하니까 상장을 하고 이렇게 삐죽 오른 이런 윗꼬리들에 많이 물려 있고 물론 하락하면서도 이런 데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에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구간에서는 원래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돌파하는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돌파까지는 아니고 이 매물대로 진입하는 이런 상한가죠. 자, 이 매물대에 대해서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 종목 입장에서는요, 이 상한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요. 보시면 2월 6일자로 한번 분봉을 볼까요? 2월 6일자로 보면은 자, 분봉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아침에 갭을 띄우고 여기서 단숨에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다시 장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손절을 다시 받고 다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앞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사람도 이 세력이 있겠고 이 다시 후반에 들어간 상한가에 들어가는 세력도 있겠죠. 얘네 둘이 같은 애들이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치가 가장 큰 매물대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위치는 아닐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분봉들이 주는 힌트들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제외하고 이 구간 안에 이렇게 진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들이 나오고 나서는 그 위에서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매물대에 대해서 상한가를 만드는 캔들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파동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들이 계속 터지게 되죠. 그 뒤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매물대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상장 당시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좀 위험해서 뒤에 좀 매매를 지양하는 경우가 지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최근에 YG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냈을 때는 항상 저는 매물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매물대를 체크해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겠지만 그 밑에서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해당하죠. 뭐 정확하게 어느 가격에 많다 그거를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이런 꼬리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 이 꼬리냐면은 여기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항상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터진 거를 찾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종목 입장에서는 물론 올라오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했으니까 어떤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매물대보다는 위에서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다음날 보면은 이 위에서 갭상승도 나오고 그 뒤에 여기서 이제 파동을 다시 돌리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죠.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매물대, 다시 이런 표시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이렇게 크게 터지게 되면요. 이런 데서는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 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매물대 다음이 제가 아까 요 매물대라고 했잖아요. 다시 요 매물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 매물대를 했을 때 여기보다는 돌파가 나오면서 이 앞에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떠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원리는 여기서도 그 다음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매물대는 어떤 단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오면서 계속 저항을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면서 이 친구들이 주가를 컨트롤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맞고 물론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솔직히 답이 없다고 보는데 추격 매수 말고도 이런 구간을 만들고 밀리는 자리를 섣불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전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에서는 돌파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야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1, 2, 3, 4, 4개의 캔들을 만들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해요. 자,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자리는 이제 요 매물대였고, 요 매물대였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온 거에 속하고, 그 다음에는 예전에 이제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대금, 여기서 거의 한 2조? 요 2개 캔들까지 하면 거의 4조죠. 4조에 되는 캔들의 매물대가 있단 말인데, 거기를 부딪히고 내립니다. 물론, 이 종목이 이 매물대를 흡수해서 다음에 움직이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는 과정이라면 어디에서 멈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28,000원쯤에서 아마 여기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눌림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구간까지 내가 버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매 기간도 알 수가 없죠. 그럼 내가 반강제적으로 가장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지만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겠죠. 물론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으면은 다행이기는 한데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짧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돈이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종목은 일단 함부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자리에서는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터져요.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거래대금과는 확실히 다르죠. 자,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거래대금은 7,500억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하는 거래량 얼마죠? 거의 조단위죠. 지금 여기가 이제 돌파하는 거래량이 1조 5천억 터지고 그다음에 이 위로 올라오면서도 1조 가량 2번 정도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많이 매도가 나가게 돼요.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 거기서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게 예전에 대한전선이 그랬는데 작년이죠, 5월이죠. 작년 5월에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1조 5천억 정도의 거래대금 여기서 터져요. 그러면서 물론 조금 더 이제 고점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가 이제 최고점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이 이 양봉에 해당하는 이런 구간들이 무너지면서 결국에 크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더 상승하지 못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더 상승하지 못했던 게 앞에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데는 결국에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파동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대부분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서 많이 손실들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만 피해도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돌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는 거기에 많은 매물들이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매물대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랑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